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이 많아서 예, 이거 지금 간단하게 촬영해서 하려고요. 네, 거기에 질문이 여기 최근에 올라왔던 질문들인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들 이렇게 짧게 해주셨으면 해서요. 요즘에 눈에 알러지가 생겨서 안약을 넣고 있는데 안약의 경우 쌍꺼풀 수술 및 눈매 교정을 한 후에 얼마 정도 있어야 넣을 수 있나요? 이제 눈에 알러지가 있어서 안약을 넣고 있는데 쌍꺼풀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있어야 넣을 수 있나요? 저한테 설명해 주실게요. 네, 저한테 설명해 주실게요. 뭐 안약은 뭐 언제든지 넣어도 돼요. 이건 네. 뭐 상관이 없고 약 성분이 뭐 상처 난데도 따갑다거나 아프다거나 염증 초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건 없고 어차피 뭐 알러지 약이라고 하면 스테로이드 아니면 뭐 염증이 있으면 항생제 안약이기 때문에 좋으면 좋지 뭐 나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거를 뭐 루틴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굳이 약을 오남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는 건데 안약 같은 건 언제든지 넣어도 되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수술을 하고 안약을 넣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안 좋을 수 있죠. 어떤 게 안 좋냐면 예를 들어서 수술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눈에 알러지가 먼저 생겨서 막 안약을 넣고 있는 상황이면 네. 알러지가 있으면은 이제 눈이 좀 붓게 되거든요. 눈이 부으면 쌍꺼풀 라인을 정확하게 못 잡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알러지가 생긴 상태에서는 일단 수술을 하면 좋지 않아요. 수술을 하고 나서 알러지가 생기는 거에는 안약은 얼마든지 넣어도 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네요. 상수 앞트임을 하려고 하는데 눈머리 안쪽에 큰 비립종 같은 게 있다. 수술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제 비립종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1mm 내외 보통 되게 조그마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 빼듯이 가볍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수술할 때 우리가 뭐 서비스로 빼주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그런 비립종이 있으면 수술할 때 오면 운 좋으면 아예 빼주실 수도 있나요? 운점이 아니고 그냥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빼준다. 근데 이제 만약에 비립종이 뭐 2mm 이상 된다. 네. 이제 그 정도 크기여서 이제 많이 커서 전 빼듯이 못 빼거나 뭔가 절제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크다는 비립종이 얼마나 크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비립종 자체는 되게 피부 겉표면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1, 2mm 내외이기 때문에 수술할 때는 보통 지장이 있지는 않아요. 원래 겉쌍꺼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눈매 교정을 추가로 할 수 있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쌍꺼풀이 있는 경우 얼마든지 눈매 교정을 할 수가 있고 쌍꺼풀 라인을 바꾸고 싶지가 않으면 그냥 쌍꺼풀 라인 있는 그 라인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눈매 교정을 얼마든지 대신에 이제 눈매 교정이 되게 되면 눈매 교정이라는 게 눈을 조금 이렇게 또렷하게 떠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라인이 눈을 세게 떴을 때 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정면을 봤을 때. 왜냐면 눈이 이렇게 번쩍 떠지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거울을 이렇게 세게 뜨고 보면 쌍꺼풀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같은 쌍꺼풀 라인도 눈을 이렇게 세게 뜨면 라인이 좀 작아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같은 라인 그대로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눈을 이렇게 딱 정면을 봤을 때 라인이 오히려 약간 작아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 그래서 그 라인을 만약에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눈매 교정까지 하면서 오히려 라인을 약간 크게 하면서 눈매 교정을 같이 해주게 돼요. 눈 밑 지방 재배치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요거도 있는데 요 밑에 이게 사람들이 엄청 이런 얘기가 많다는 걸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질문 중에 첫 번째가 재배치할 지방이 없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수는 없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그건 뭐냐면 다크서클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재배치할 지방이 없고 다크서클이 있는 이유는 이제 피부 밑에 색소 침착이 네. 있거나 아니면 혈관이 비치거나 그래서 색소 침착처럼 보이거나 어쨌든 블룩함 없이 뭔가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거든. 이거는 수술로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색소 침착된 거면은 색소 침착 색소 레이저를 사용해야 되고 혈관이 비치는 거면 혈관 레이저를 사용해서 이거는 피부 시술을 여러 번 받아서 조금씩 호전시키는 수밖에는 없고 수술로 한 번에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분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는데 눈 아래가 일자로 돼서 앞으로 째진 눈매가 됐다. 눈도 작아졌다. 이게 뭐 여기저기 있다라고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가 아니고 이제 하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이 근육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당겨서 옆으로 딱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딱 째져 보이거나, 그리고 이제 애교살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초반에 이렇게 딱 치켜 올라가게 해놓거든. 이제 하안검 수술. 그건 이제 재배치 플러스 피부도 자르고 근육도 당겨주는 거지. 근데 일반적인 그냥 눈밑 지방 재배치만 했을 때는 이 눈 아래쪽에 애교를 실제로는 건드리지 않고 수술을 보통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눈 언더라고 표현해 눈 아래쪽인 것 같은데 눈 아래쪽이 일자로 돼서 옆으로 째진 눈매가 되지는 않는데, 과연 이게 하안검 수술이랑 눈밑 지방 재배치를 혹시 착각한 게 아닌가. 근데 치켜 올라가 보이는 거는 내 생각엔 여기가 이렇게 부어 오르니까 올라서 이렇게 밀려 올라가니까 이게 부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실제로는 눈밑 지방 재배치만 했을 땐 이런 증상이 생기기는 정상적으로 수술했을 때는 이런 증상이 생기진 않을 것 같고, 이런 증상은 하안검 수술을 하면 거의 루틴으로 무조건 이런 증상 처음에는 생기는 걸로. 기본적인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하안검 수술을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아니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눈 라인을 변화시키진 않으니까요. 하안검 수술을 하신 분들의 하안검 수술 하신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됐으면 뭔가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단순 붓기였을 수도 있고. 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영상을 보고 역시 성형외과 의사들은 성형을 안 해요. 원장님 이런 영상. 제 생각에는 절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눈밑 다크서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영상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제 눈밑 이 다크서클은 이 혈관에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혈관. 그래서 이거는 수술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한 거지. 네, 제가 아니면은 김 원장님한테 믿고 수술을 맡기고 수술을 했죠. 네. 김 원장님은 다크서클이 없으세요. 저는 네. 피지컬 눈매 교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님은 나중에 눈 위쪽 수술을 하실 예정이에요. 또 댓글 중에 자중고 감사합니다. 원하는 라인 잡아주셔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한테 수술하신 분인가 봐요. 남원을 수술해서 만족하셨다니 저도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